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 8 28화고요. 이제 2권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가는데, 자, 오늘 읽은 책은 28화고요.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작품입니다. 단편 소설집이고요. 네, 먼저 책과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혜나 작가 1994년생입니다. 충남 예산 출신이고요. 이분이 그 지역 소멸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방 소멸. 그래서 뭐 그런 지역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찾아온 내용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어릴 때부터 상상하고 도모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성격은 내향적이고요. 독서나 글쓰기 같은 정적인 취미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서울예대 문해창작과에 지원을 했고 대학 재학 중에 다수의 문학상을 휩쓸었으며 본격적으로 이제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소설 오즈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혜나 작가는 아침마다 플랭크 5분, 스쿼트 3분, 와. 런지 2분 등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고강도 운동에 속하는지요, 수진 씨? 제가 마침 이번 주에 예. 한번 힘든 와드가 있어서,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잘 그렇게 특별히 힘들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또 하이록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록스. 네, 크로스핏이랑 비슷한 건데, 아까 런지 이런 동작의 사이사이에 1km씩을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네, 중간중간에. 달리기를 1km를 뛰고 나서 어. 어떤 동작을 하고 다시 1km를 뛰고 이런 건데 거의 1시간이 넘거든요. 하면. 예. 그래서 요즘 좀 고강도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운동을 한번 하고 그날은 이제 로잉머신을 많이 타는 날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눈을 뜨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잠이 왜죠? 안 오나요? 이게 오버트레이닝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잘 못 자는. 네. 그야말로 건강을 해치네요. 네. 그래서 고강도로 할 수 있냐는 질문엔, 고강도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바사지만 아닌 것 같다. 더 해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는 고강도로 느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게 또 고강도가 될 수 없는 것이 혼자서 슬금슬금 하면은 고강도가 될 수 없어요. 텐션이 나올 수가 없다. 네, 옆에서 파트너가 빨리 끝나라고 재촉을 해줘야. 옆에서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조급함이 있어야 고강도가 되거든요. 성혜나는 혼모노가 아니었군요. 네. 니세모노인가요? 네. 잠은 못 혼모노는 잡아야. 여기 있었네요. 네. 저도 그렇게 혼모노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뭐랄까요, 환장한 것 같다. 그러면 크로스핏 박스에 가보면 완벽한 아니다. 일반인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나보다 심한 남자가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또 작가계에서는 상당히 고강도 운동일 수도 있어요. 작가분들도. 원래 신체 활동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또 아니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씻고 개운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글이 잘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에 관심이 참 많아서 그 지방 소멸을 주제로 한 소설을 꼭 나중에 쓰겠다 뭐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품 혼모노인데요. 이 혼모노가 일본어로는 진짜라는 뜻입니다. 2025년 3월 28일에 출간된 작품이고 이제 한 3개월 돼가네요. 그리고 현 시점 교보문고 국내 도서 1위 그리고 소설 1위 아주
지금 아주 잘 나가는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작가이고요. 좀 바이럴을 탔죠. 네. 그리고 배우 박정민 씨가 네.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어, 라면서 그러니까 강렬한 카피죠. 네. 넷플릭스보다 낫다. 재밌다. 그렇죠. 네. 넷플릭스 볼 바에는 성애나 책을 보면 된다. 아주 과연 그런 극찬이죠. 책인지. 예. 그리고 제가 존경해 마다하는 이기호 작가도 아, 추천을 한 네. 책입니다.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있는 소설집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3권을 읽었는데, 3권을 고른 기준은 뭐뭐 수상작, 뭐, 뭐뭐 선정작,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타이틀 선정작과 붙은 거. 예, 수상작에 한해서 일단 3권을 읽었는데, 마침 이게 실린 순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책은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그리고 스무드 그리고 혼모노 이렇게 3권을 읽었습니다. 먼저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를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5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보시면은 이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길티 클럽에서 이 길티 플레저 이 얘기 저희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길티 플레저는 뭔가 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길티는 그 죄책감이 든다는 그런 뜻의 영어 그리고 플레저 즐거움을 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죄책감 또는 죄의식을 느끼지만 그게 동시에 즐거운 거죠. 엄청난 쾌락을 느끼는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심리를 뜻하는 말인데 이따가 저희의 길티 플레저는 어떤지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 작품은 아역 배우 아동학대 논란이 있는 영화감독 김곤을 좋아하는 나가 주인공입니다. 김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모임인 길티 플레저 클럽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김곤 감독 덕질을 이어가다가 끝내 김곤 덕질을 포기하게 되기까지의 덕질 인생사를 다룬 소설입니다. 나는 김곤 덕질을 하지만 좀 가볍게 소비하는 라이트 계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뭐 미학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지지 않았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어, 원래 보려던 영화를 못 보고 이제 우연히 보게 된 이 김곤 영화에 푹 빠지게 돼서 이 김곤을 좋아하게 된 건데 이 김곤 감독이 아동학대 논란이 터진 이후로 뭔가 김곤을 옹호하는 방식이 약간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간 중립기어 박는다 그러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고 나서 말해도 되지 않나. 왜? 아니면 왜 영화를 보지도 않고 평가하냐. 이런 소극적인 실드도 치고요. 억바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요 정도. 그쵸. 예. 음. 그리고 어쨌든 뭐 김곤을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이고 또 여전히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친구한테도 이 김곤 감독의 스타일을 강요할 정도로 뭔가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김곤 감독을 안전하게 덕질할 곳을 찾던 중에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클럽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는 이제 불순분자가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이 김곤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서 김곤의 해명을 듣고 싶었던 어떤 이 팬. 팬 미진 선생님이라 불리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김고은 감독과의 이제 영상 통화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아동학대를 진짜 했는지 입장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들으러 왔다가 이 주인공 나가 뭔가 이 클럽에서 내가 이 어떤 영화과 소속도 아니고 미학적인 감각도 잘 모르겠고 이런 소외감을 느끼던 나가 이 김고은 감독에 대한 덕심을 증명하고자 이 미진 선생님이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나가 김군 덕질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바로 다시 김곤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곤 감독이 결국에는 이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타게 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GV를 하게 되는데 이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한 나 어떤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결혼한 나는 신혼여행으로 치앙마이에 가게 되고 어떤 호랑이를 만지게 되는데 이 호랑이가 어쨌든 사진을 같이 찍고 만지다 보니 이제 발톱과 송곳니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런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호랑이를 만지면서 어떤 묘한 쾌감, 이 길티 플레저를 느낀 이 나는 이 쾌감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눈치채는 것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스무드라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2025년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듀이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지만 한국을 처음 방문한, 특히 아버지가 철저하게 한국을 외면한 교육을 시켜서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스러운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죠. 그 듀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서 당황하던 터에 이 성조기를 발견하고, 우리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주말에 이렇게 보면 좀 익숙하죠. 태극기랑 성조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모습. 이 대열에 합류해서 이 관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듀이라는 주인공은 한국을 전혀 몰라요. 뭐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은 한국은 그 뱀술이나 개고기를 파는 상점이 즐비한 우범지대.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 이런 거는 아마 모르는, 그냥 관심조차 진짜 없던. 집안에 한국 피가 있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가족 같은 느낌일 뿐 그냥 미국인인 거죠. 예, 네. 리얼 미국인입니다. 네. 스테레오타입도 그대로 갖고 있는 예, 거의 네. 그냥 그쵸. 진짜 검은 머리 미국인. 예. 그런 데서 뭔가 그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 같은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동양인의 외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한국 요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듀이가 숙소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숙소에서 지내는데 이 관리인이 숙소를 좀 정비할 시간을 달라 해서 자기가 이제 뭐 하지 해서 고궁을 가게 됩니다. 바로 종로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고궁에 가는 길에 길을 잃게 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휴대전화 배터리도 끊기게 됩니다. 이 혼란에 빠진 듀이가 다시 안도감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종로의 도로 한복판에서 본인의 나라, 이 국기를 보게 됩니다. 이 성조기를 발견하면서부터 뭔가 안심을 하게 되고, 이 성조기와 타이극기, 그러니까 태극기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무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듀이를 둘러싸고 한국어로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고, 또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배고팠는데 마침 뭐 도시락까지 주고 뭔가 계속 나눠줍니다. 특히 그 대구 출신으로 캠프워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팔며 영어를 배웠다는 미스터 김 할아버지가 우연히 그를 돕게 됩니다. 또 휴대전화 충전까지 시켜줘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듀이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만 모두 공짜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부지불식간에 마주친 환대에 듀이는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라는 거를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뒤에서 얘기하는 한국은 이런 나라라는 거는 좀 다른 뉘앙스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한국 이 성조기와 태극기가 포개진 배지를 선물 받으면서 이 극우 집회죠. 극우 집회 한가운데에서 모종의 안도감과 소속감, 그리고 이 나라, 이 귀향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모노라는 작품인데요. 2024년 젊은 작가상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우수상 작품입니다. 30년 경력 박수무당인 문수가 어느 날 새파란 여자아이에게 그의 몸주인,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서 계신 신령님이죠. 장수 할멈이 옮겨가면서 망신살 뻗치는 내용인 작품입니다. 주인공 문수는 20살 무렵 신내림을 받은 박수무당입니다. 장수 할멈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장수 할멈이 까탈스럽고 성질이 좋지는 않지만 매우 용응해서 아주 타율이 높아요. 맞추는 것마다 얘기해 주시는 것마다 아주 영험하게 잘 맞추는데 이런 할머니의 영향으로 문수가 제법 용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할멈이 어느 날 자신에게서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예고도 없이. 할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주신은 이제 장수 할멈이고 다른 신도 이제 가끔씩 오는데 이 모든 신이 자신을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접신도 가능하지 않고 어떤 그런 신탁, 어떤 공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집으로 갓 신내림을 받은 신애기가 들어오는데 이 머지않아 이 문수는 그 장수 할멈, 자기가 모시던 장수 할멈이 그 신애기에게 옮겨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신발이 없다는 거를 알아챘지만 이 티 안 나게 활동하려다가 작두를 타게 되는데 이게 또 피를 철철 흘리게 되고 이런 장면이 또 유튜브에 박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는 문수, 또 그에게 오랫동안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이 자신에게 의뢰했던 군마저 뉴비죠. 이 신애기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런 문수가 그 신애기가 벌린 그 구판에 찾아가서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타서 마지막 신애기와 굿 대결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작품 이게 3개를 읽어봤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오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요? 네, 읽어야 하는 이유 챈들러가 전해드립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 수진입니다. 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 소설집을 읽었지만 일단 로맨스 정도 그런 것 같고 수진 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3편만 읽었죠. 네, 굳이 네. 다 읽진 않았습니다. 3편의 소재는 로맨스 정이 설명해 준 것처럼 영화 감독 빠와 까 팬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그 태극기 집회, 타이극기 집회. 세 번째가 MG 무당도 나오고 네. 어린 무당과 몸주. 전 몸주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몸주의 삼각관계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뭐죠? 그냥 효험이 안 좋아진다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또 몸주가 떠나기도 한다는 개념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되게 소재가 좀 엣지 있지 않나. 막 그렇게 뭐 맨날 뭐 MG 작가의 어쩌고 저쩌고 그게 감수성으로만 그냥 점철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재 선정에 있어서 이런 게 정말 MG 작가인가? 좀 진짜 엣지 있다. 좀 새롭다. 요즘스럽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스무드 내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블랙 코미디의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 작품에 표현된 세계가 실제 삶이랑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근접해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TV에 나오면 전 자연스럽게 채널을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비슷한 너무 그 현실과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막 마냥 웃음이 나지는 않고 웃으면서도 블랙 코미디가 그런 것이겠죠. 웃으면서도 좀 불쾌하고 그리고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에 별로 취미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비추하고 싶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추천사, 박정민 씨 추천사가 여기저기 좀 바이럴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왜 보냐? 성인이나 책 보면 되는데 참 누가 아마 교정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버전의 재미없는 버전이라면 넷플릭스보다 성인아가 더 재밌다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넷플릭스 왜 보냐? 성인아 책 보면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떡밥처럼 던지는 거다. 여기서 일산에서 종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뭐 3호선 타는 거다라 그러면 이제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죠. 아닙니다. GTX 타는 겁니다. 아닙니다. 경의중앙선 타는 겁니다. 넷플릭스 왜 보냐? 성인이나 책 보면 되는데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어그로가 끌리면서 달려들게 되죠. 성인아의 팬이든 아니든 박정민의 팬이든 아니든 진짜 호들갑이네. 근데 내가 반박을 하더라도 내가 한번 읽고 반박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어그로가 잘 끌리는 작품이라서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는데 읽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군가 어그로를 끈다면 또 끌려줘야죠.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느낌입니다. 소위 가왕이라고 불리는 정말 인기 가수의 콘서트를 갔는데 정말 핵심적인 노래 파트에서 자꾸 마이크를 넘겨요. 그거 좀 그러네요. 네, 이를테면 무슨 느낌이죠? 약간 박효신 콘서트를 갔는데 뭐랄까요, 절정에 이르는 그 파트를 자꾸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이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꿀빤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썼지만, 이 전체적인 소설의 구조에서 이 단편들이 모두 결론에서 여운을 남기면서 작가가 독자에게 질문을 남기는 듯한 구조로 끝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작가가 풀어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독자에게 전가하면서 그것을 마치 뭐랄까요, 소설적 장치라든지 세련된 어떤 표현처럼 지가 덜 쓴 건데 네, 느낌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거는 책임전가 혹은 이거는 작가로서의 직무유기 아닌가? 아하. 사회를 보는 어떤 다른 시선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던지는 거, 해석을 던지는 그것이 저는 소설을 읽는 주된 이유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서 그 찝찝함만 남기고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작품에서 한결같이 그래요. 저는 이거 수진 씨 세 작품 읽었나요? 다 읽었나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세 편에서 다 그랬다. 네, 세 편도 그렇고 나머지 뭐 몇 개 읽어본 것도 그런 식으로 끝이 나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금 되게 기분 나빠 보여요. 지금 조금 찐텐. 약간 지금 땀이 났는데. 지금 살짝 좀 찐텐인데. 약간 치과해야지. 이걸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지금까지 데이터 쓰레기 지가 때문 지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 쓰레기도 읽어보신 분이고. 수많은 작품들을 읽어보셨는데 지금이 유독 유일은 아닌데 유독 조금 정말 진짜 어노잉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찐텐을 좀 받아서. 왜냐면 여기 작품 안에 나오는 그 소설적인 어떤 딜레마, 이 삶에 있는 이 얽힌 이 딜레마가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 딜레마를 작가가 독자에게 떠넘겨 버리니까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런 소재상 자극적인 소재의 꿀만 빨고 네, 해결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해결할 필요는 없죠. 아니 나는 매듭은 짓지 네, 않고 그런 네.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주말을 보냈겠죠. 퇴근을 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이걸 읽고서 괜히 마음이 되게 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기분 잡쳤군요. 네. 근데 재미는 또 나름 있긴 해요. 그래서 계속 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음, 이 찝찝함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되게 음, 좋은 작품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지? 음. 나만 어떤 현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 음. 어, 약간 이 뭐야?를 계속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역대급 긴 두 번째 유형. 약간 지금 조금 짜증이 살짝 올라오면서 스스로가 좀 주체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듣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뭐라 해야 되지? 잘 읽힙니다. 쉽게 잘 읽힙니다. 뭐 대단하게 막 문학적으로 꼰 것도 없고요. 지난번 저희가 읽었던 작품에서 저희가 다 느꼈던 어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장치도 많고 기교도 많고 작가들의 작가다 이런 느낌이라면 정말로 그 반대 대중들의 작가다. 그냥 가장 쉬운 소재로 가장 쉽게 썼다. 거기서 파생하는 많은 단점들도 있겠죠. 그거는 또 제가 이따가 어떻게 읽었는지 말씀드리면서 아마 밝히긴 할 텐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쨌건 쉽게 잘 읽힌다. 예, 이지 리딩이긴 하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책을 이제 한 단편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너무나 실생활에 가까우면서도 그 그렇지만 길티 클럽? 네, 그렇지만 뭐 길티클럽 네, 읽었을 때 음, 너무 실생활에 가까우면서도 마치 옆집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세계 같은 느낌이 드는 생생한 느낌이 들지만 되게 맞아요.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 똑같네. 비슷하대. 이거를 새롭다 할 수 있나? 어, 금세 그 새로움을 잊어버립니다. 이 너무 뭐랄까 성애나스러운 반복이 있달까요? 이 맞아요. 구조적인 반복도 소설적인 장치도 비슷하고, 아니 뭐 소재는 다르긴 한데, 아니 뭔가 묘하게 계속 그 자기 복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지 안 새로운지 잘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한 권만 읽으면 새롭습니다. 한 편만. 한 편만 읽으면 새로워요. 그 한 편을 각자 또 어떤 식으로 다르게 꼽겠죠. 저희가 오늘 세 편 읽었으니까. 그쵸. 네, 그 근데 이야기도 있다가 이 한 편을 읽고서 송혜나 작가가 저번에 진짜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 어떤 다른 작품을 썼는지 볼까? 하면 정확히 그것과 똑같은 소설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네. 너무 세게 했나? 아유, 전혀. 그쵸. 오늘 약간 흥분도가 높네요. 네. 오늘 오늘 약간 혹시 개인적으로 좀 어노잉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출근을 제가 직전 보강이어가지고 제가 시험 전에 출근을 해서 어, 애들한테 화를 많이 내서 그게 화가 아직도 이미 남아있네요. 네. 이만큼 이 분노가 약간 올라와 있는 음,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 벌써 출근 시즌이. 짜증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저는 뭔가 읽으면서, 이거지. 딱 이 느낌 들었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었군요. 아주 흡족했습니다. 아하. 먼저 이 책을 왜 읽게 됐냐. 저희가 이 니콜님의 메일로 읽게 된 건데,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이 니콜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무한한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한숨 돌린 것 같아요. 그동안, 이거 아닌데, 녹음하면서, 읽으면서, 이거 우리의 아닌데. 초심은 어디 있을까? 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드디어 한숨 돌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재밌는 글을 쓰는 소설가를 발견해서 기쁜 독서를 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시간상 오늘 녹음할 저는 3편만 딱 읽었는데 나머지도 다 읽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뭔가 뒤가 더 궁금한
그러니까 수진 씨가 또 얘기해서 더 다음번 녹음 궁금해진. 때 물어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진짜 읽을 것 같아요. 음. 간만에 제가 약간 팬심이 생긴 작가여서 오, 또 이기호 작가님도 좀 추천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손이 가더라고요. 또 간만에 몰입해서 읽었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설. 그러니까 수진 씨는 이거 옆집 문 열고 들어간 느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그런 거 좋아하죠. 일상의 이야기인데 뭔가 한두 포인트가 새롭거나 아니면 또는 너무 리얼하거나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돋보였고 또 무엇보다 가벼운 이야기 안에 어떤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이게 아까 수진 씨가 얘기했죠. 네. 문제의식은 분명해서 이게 이런 게 좀 문제래. 나 갈게 이런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너 생각해봐. 나 갈게. 나는 이런 느낌. 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게 어딘가 이 가벼운데 참 그런 데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는 이 죄책감이란 단어를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근데 네, 네. 아니, 끝까지 얘기하시고 제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네, 뭔가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좀 가벼이 여길 만한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사실에 좀 놀랐고 또 그 죄책감이 이제 클럽 안에서 원래 같은 걸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또는 뭔가 같은 범죄를 도모할 때 이럴 때 유대가 더 끈끈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유대가 어떻게 만들어내지는지를 보면서 조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 영화과 학생들 탈색한 빨간 머리에 예술대학 패딩 입고 이거 분위기 뭔지 너무 잘 알겠고 좀 겪었네요. 예, 로맨스정은 겪은 바가 있겠네요. 예, 이렇게 다닌 사람이 진짜 눈 뜨면요 그냥 한 30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 뭔지 잘 알겠고 또 이 뭔가 이 사람의 금기 같은 잘못 듣지만 재밌다는 거 있죠. 어렸을 때 저희가 다 느껴보잖아요. 뭔가 살짝 그 비행의 선 각자만의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뭐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밌다는 이 감정이야말로 이 독자들을 움직인다는 거를 작가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치앙마이에서 호랑이 만질 때 이빨과 이 발톱이 빠진 호랑이한테 이렇게 털을 쓰다듬는 이 장면이 죄책감, 너 이러는 거 알아? 너 이래도 되는 거 지금 맞아? 라는 생각과 동시에 쾌감, 털이 너무 만지고 싶고 막 내가 너무 좋은. 호랑이라는 맹수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니. 예. 근데 생각보다 털이 되게 좋네. 쾌감 좋네. 이런 공존을 보여주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까지 뭐 이런 저는 이 작품이 되게 훌륭한 작품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가에게 박수를 또 보내고 싶었고 또 이 스무드한 작품도 그 어떤 그 묘한 그 어떤 소속감 그 어떤 그 감정의 균열 이런 거를 재밌게 그려낸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또 더욱이나 이 헌법재판소 앞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또 혼모노란 작품의 이 마지막 굿장면은 저는 진짜 파묘에서 김고은 배우가 대살굿 할 때 그걸 보는 것처럼 몰입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한 편 한 편이 다 다른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수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성애나라는 스타일 아래 묶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이게 단편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편 소설이 나온다면은 이 그걸 작가가 또 어떤 진짜 호흡으로. 진짜 음. 어떤 글을 쓰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것 같고 이거는 뭔가 글이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문장이 막 통찰력 있거나 뭐 너무 막 트렌디하거나 센세이셔널 문장을 쓰거나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기세가 좋아요. 지금 보니까 써내려가는 기세가
그래서 뭔가 이 앞으로 대성할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감상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챈들러님 네, 맨 다음은 네. 제가 왜냐면 제가 수진 씨와 로맨스 형이 한 중간 정도 감상인 것 같아서. 네. 챈들러입니다. 저도 세 편만 읽었고 저는 뭐랄까요. 그 전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자, 두 분께 그 첫 번째 길티 클럽에서 네. 처음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바였다가 그 GB 참석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그런 질문 이런 거 던진 마당에 거기서 사과하는 거 보고 살짝 식잖아요. 살짝이 아니라 좀 찰떡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죠. 펑이라고 네, 하죠. 네. 펑이었으니까. 네. 그 이유가 네가 그걸 인정하면 안 되지였나요? 였던 걸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아니면 너가 왜 김은고는 굴복해? 맞아요. 나는 널 막- 지켜줄 준비가 됐는데 네가 그걸 인정해버리면 안 되지 이런 건 거죠. 네. 그쵸. 김고는 그- 그러면 안 어. 되지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길티를 인정해버렸으니까 그런 건가? 그랬다가 다시 그리고 이제 잊고 살다가 호랑이 그때 이제 쓰다듬으면서 묘한 이 쾌감?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냥 길티 플레저를 느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김곤 얘기랑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가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호랑이가 되게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걸 완전 무력화시켜놨어. 네, 무력화시켰다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미 인간의 폭력으로 네. 그렇죠. 인해서. 거긴 죄책감이 네. 있는데 네. 이것이 김곤과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김곤이 사과한 게 사실 그 김곤으로서의 이빨을 다 뺀 거잖아요. 김곤은 뭔가 사회 반항적이고 뭐 폭력적이고 이런 뭐 전개도 불분명한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김곤이 그런 욕을 먹는 존재라는 거 알면서도 응원하던 그런 길티 플레저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가 인정해버리니까 난 더 이상 여기서는 플레저를 못 느끼겠다. 그런 거죠. 갈 데가 없어진. 원래 그러니까 주인공 원래 그냥 그런 식으로 좀 길티 플레저를 느끼는 사람이었던 건 거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의 작품을 좋아했던 것은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과는 별개 완전히 전의 일이니까. 완전히 독립된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계속 좋아하고 욕을 싶으니까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외면하고 막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좋아했던 건데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인정해버림으로써 뭔가 펑 꺼졌어. 이게 나도 왠진 몰라. 근데 나중에 호랑이 만지다가 깨달아버린. 내가 사실 그때 길티 플레저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이런 식으로 저는 읽고 나서 좀 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간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로맨스 정의 설명을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읽으면서 전 동물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끔찍했었거든요. 이 호랑이 이빨 빼고 발톱 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좋다고 쓰다듬으면서 사진 찰칵찰칵 찍는 게 그때 결국 이 주인공이 묘하게 흥분되고 좋았던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길티 플레저인데 저한테선 이게 조금도 플레저를 느낄 상황이 아니라서 되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게 김곤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뭔가 묘하게 되게 몰입해서 읽었는데 저는 겪은 바 없지만 뭔가 그 짜증남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모였는데 다 지들은 뭐 예술한다는 사람이라고 가장 대중적인 거를 그 사람의 최애 작품으로 골랐다가 비웃음 사는 이런 어떤 묘하게 짜증나는 그리고 지들끼리 침묵질하는 어떤 모임 겪은 바 없지만 뭔지 묘하게 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몰입해서 읽으면서 글 잘 쓰는 것 같은데 뭔가 재밌네. 근데 내가 마지막을 좀 잘 모르겠다. 뭐 흥미롭네. 중립 기어로 시작을 했다면 그 두 번째 스무드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이 스무드인 것도 그냥 너무 맞아요. 좀 진짜 뻔하고 쉬운 선택. 제목 뭘로 하지 모르겠다. 그냥 스무드 작품 뭔지 모르겠는 작품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잘못 읽은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좀 뻔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많은 설정들이 좀 뭐랄까요? 자기적이라는 거. 처음 와보는 나라에서 또 어떤 비즈니스적인 뭐 미팅으로 왔는데 막 핸드폰 배터리가 15% 꺼질락 말락 하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종로 한복판으로 나가고 거기서 결국 핸드폰이 꺼져서 우연찮게 성조기를 보고 뭐 뭔가 내 나라 국기가 왜 저기 있지 이렇게 흘러들어서 결국에는 이 가장 메인 스테이지까지 가게 되는 요 흐름이 뭔가 조금 자기적이었고 그리고 이걸 읽는 와중에 그래서 전달하는 바가 뭔 거지? 가 정말 와닿지 않았어서 그래서 얘가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야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소속감일까? 실망을 좀 했다가 이 표제작이죠. 혼모노에서는 저도 로맨스정처럼 와 이건 진짜 재밌다. 재밌는 걸 떠나서 너무 임팩트가 세다. 저도 이 마지막 부분 대사죠.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크크크크크크는 진짜 야 이거는 이건 넷플릭스보다 재밌는데 이건 인정. 음. 이 작품만큼은 진짜 강렬했고 되게 이미지도 선명했고 소재도 좋았고 게다가 뭔가 반전의 흐름도 좋았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어려운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으면서 되게 헷갈렸다가 좀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맥락이었구나. 그런 흐름이구나. 라는 건 결국 어떤 좀 글 쓰는 것에 작법에 플롯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에 어떤 연출을 넣은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모노를 읽으면서는 이 작가 되게 재밌다. 다행히도 이런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는 했으나 뭔가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MMO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쉽게 읽힌다라는 장점에서 출발하려는 메시지들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쉽게 읽히는 만큼 좀 쉽게 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혼모노는 워낙 강렬해서 잊을 것 같진 않지만 아마도 나머지 책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멜론 탑백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들을 때 되게 좋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함께 할 때 좋고 여가 시간 나의 어떤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좋지만 먼 미래에 내가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닌 쉽게 읽었고 그러니까 재밌는 책이지 위대한 책은 아닐 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음. 네. 그런 식으로 읽었고 수진 씨는요? 저는 일단 처음에 읽을 때는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다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시대적인 공감대도 크고 소재적으로 그리고 이 표현된 캐릭터나 플롯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세하는 깔끔한 문체.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진짜 잘 읽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결말을 독자에게 넘깁니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저기 길티 클럽. 네, 길티 플레저의 무슨 클럽이었죠? 호랑이 만지기. 호랑이 만지기. 그러니까 윤리적인 딜레마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윤리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을 외면할 것인지 라는 딜레마가 있죠. 근데 그렇죠. 결국 언제나 우리 모두 한 번씩은 느껴본. 네네 이게 또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되게 작품적으로는 훌륭한 작품임에도 사생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돼서 사회적으로 그렇죠. 매장이 된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뭐 사생활 때문에 이 좋은 작품을 우리가 못 봐야 돼? 이런 의견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잠시 외면을 했다가도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가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나의 어떤 시선을 불편한 장면을 향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고정을 이렇게 딱 해놓고서
자, 이거 너 저기 좀 봐. 봐봐. 저기 봐봐. 여기 봐.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생각해봐. 그리고 자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셋이 만났어요. 지금 저희가 점심 먹으려고 만났어요. 최근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꺼내줘요. 네. 그럼 이제 수진 씨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게. 그거 진짜 그렇긴 하지. 야, 생각해볼 만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라진 느낌인가요? 제가 사라진 느낌이. 아니요. 그냥, 아니, 이 얘기를 저는,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아니, 나한테 네. 어쩌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거지, 이야기를? 그쵸.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한테 던져주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오는 가벼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딜레마, 역사적으로 많이 겪었던, 뭐, 되게 많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말 위대한 작가분들이 다 썼단 말이죠, 이야기를. 그동안에 소재를 삼아서. 근데 여기에 그 인물을 그려놓고서 기승전결을 통해서 이 인물이 고통을 겪다가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결말을 접어들 때 거기서 오는 저는 카타르시스가 있고, 그것이 이 작가가 어떤 지성인으로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변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보다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현재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구나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회피하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왜 이런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게 별로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치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유행이 지난, 뭐 어쩌면 너무 옛날에도 누군가 했던 이런 방식이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단편이긴 하지만 그 문학계 약간 쇼츠, 릴스 이런 걸로 그냥 소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단편인데 내가 여기서 깊은 어떤 결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런가? 욕심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대한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재밌는 작품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 그쵸. 뭐 자체도 다채롭고. 네, 이 정도로 감정선을 불러일으켰다면 네. 재밌는 작품이죠. 어쩌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었기 때문이거든요. 재미도 그쵸. 없었으면 이런 뭐야, 고민도 이러고 안 치우면 해보고, 되는데. 예. 아니 뭐 할 것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좀 책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이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길티 클럽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길티 플레저를 느끼는 것, 느껴본 적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뭐 음식이죠. 뭐 엽떡이나 그쵸. 다이어트 중에 먹는 음식. 이게 몸에 너무 안 좋은데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주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길티 플레저가 되려면 결국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보통 매운 음식이나 그냥 그런 정크푸드는 그냥 막바로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즐거움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내가 이 시간에 네. 배달비 4,000원 내고. 내가 PT를 지금 몇백만 원 끊어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챈들러 씨의 그 두 손 놓고 자전거 타는 것도 길티 플레저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그걸 하면서 한 번도 길티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또 이게 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길티야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죠. 또 도로교통법상 또 길티죠. 그렇죠. 죄책감은 많이 저는 다르겠지만. 원래 자전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차도에서 타진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뽐내시는 거 아닌가요? 길티면 숨기겠죠. 그쵸. 양손을 숨어야 놓고 되는데. 탁하는 것을 뽐내면서 약간 타시는 거잖아요. 아, 그냥 뽐낸다고 그- 하긴 그런가? 몇 명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그렇죠. 그냥 타는 거죠. 음. 나의 길티 플레저. 수지 씨는 뭐가 있나요? 길티 아 플레저가? 저도 근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막 뭐 많이 먹고 이런 거 말고는 어허. 그렇게 사회적인 선을 넘으면서 사는 사람이 제가 아닌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조금 제가 얘기를 해봐도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안 만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선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느끼니까. 길티 플레 이런 것도 길티 플레저인가요? 아닌데. 사무실에서 코 파면서 느끼는 희열. 아, 그건 그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이건 길티 플레저가 네. 아니죠. 팔 수 그냥 있죠. 그냥 말초적인 시원함이죠. 팔 수 있죠, 팔 수 있죠. 네. 뭐가 있을까? 길티 플레저. 근데 우리 다 약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같아요. 아, 길티 플레저 있다. 찾았다. 뭐죠?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맨날 그 작가님들 욕하는 거. 아. 제가 뭐라고 맨날. 그러네요. 진짜 후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어. 뭐라고?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진짜 몇 회차는 진지하게 이거 내려달라고 두 분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들어볼까 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그건 길티인가요? 네. 나의 감상평을 내리는 것은 길티인가? 근데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옛날 그쵸. 거 들어보고 그러면. 작가들한테 좀 이렇게 네, 세게 뭐, 얘기한 네, 데이터 팬들이 쓰레기다 있죠.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맞아요. 죄송하고. 그런 거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네. 악플은 길티 플레저인가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길티 플레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그런 것 거에 같아요. 가까운 네.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보면 지금 선을 넘는다에서 오는 어떤 남을 욕하고 네. 비방하고 헐뜯는 것에서 오는 그냥 쾌감을 길티 플레저에서 오는 쾌감인 건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오는 쾌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니까 상처가 준다는 걸 알면서도. 네. 이게 참 근데 모럴 해저드랑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진짜 윤리의식이 없는 거랑 길티 플레저랑. 길티 플레저라면 저도 어느 정도의 악플을 쓰진 않지만 네. 전 연예인에게 좀 박한 편이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이제 되게 꿀 빤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 근데 웃긴 건 제가 꿀을 주진 않습니다. 예, 라디오는 페이가 적어서 제가 꿀을 주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꿀을 빤다는 생각이 자꾸 그래서 든다는. 저희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욕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너무 연예인 중심적이고 그렇죠. 너무 워낙에 그냥 쇼 비즈니스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건 그 돈 가져간다면 금액이 그렇게 책정돼 있다면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해도 그걸 감내해야지. 누칼 협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누가 칼 들고 연예인대로 협박했나요? 왜 징징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시원해요. 남의 욕을 하면서 어떤 시원함을 느끼는 거랄까? 예를 들면 그냥 연예인 요새 또 술방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술 먹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연예인들의 유튜브가 많은데 거기서 뭐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힘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를 보고 뭐 일부러 구독해서 보진 않습니다만 뭐 쇼츠로 떠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봤을 때 꼴씨고 이러면서 그냥 혼자 그냥 그거잖아요. 저도 누가 칼 들고 저한테 이거 보고 감상평 남기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보고 제가 싫으면 그냥 잊으면 되는데 굳이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걸 봤는데 난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뭔가 욕을 하는 것. 뭘 이렇게 징징대냐? 누가 연예인 하라고 시켰어? 이것이 저희 길티 플레저일 수도. 그렇죠. 그 오른손에 롤렉스 차고 뭐 슬퍼하는 연예인들. 금통. 네, 그것도 금통시계 차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겠죠. 그리고 퇴근할 때는 포르쉐 타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수진 씨의 길티 플레저 와닿네요. 그 저희 문학소년단 활동 자체가. 제가 제 말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또 챈들러님이랑 로메스정님은 대체로 말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돌려서 하시는데 근데 생각해 저는 볼수록 더 기분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저는 막 갖다 들이받으니까 음, 그 박치기에서 오는 희열. 아 그래서 그 우리 채널에도 댓글 많이 달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저 그렇게 왜 얘기하냐고 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기분이 저는 막 나쁘진 않고 그러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 그러지 말걸. 인정.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진짜 가장 큰 길티 플레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누가 책 쓰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요? 이게 또 책을 읽으면 읽는 데에 품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무언가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때에 제가 가진 분노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적어도 안 읽고 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읽고 욕하니까. 음. 그리고 요 얘기도 저는 이 추락한 나의 스타 뭔가 여러분만의 그 추락한 스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락한 스타. 추락한. 뭐 불미스러운 일이나 뭐 이런 일들. 뭐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유승준. 저는 유승준을 좋아하셨어요? 저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아 진짜요? 지금도 세대가 그땐가? 그쵸.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유승준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초등학생 때를 생각하면 유승준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 정도로 몰두를 했고 사실 지금도 뭐 운전하면서나 뭐 유승준 믹스 많이 듣는데 저는 이 유승준 지금 뭐 미국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너네는 뭐 죄 안 짓고 사냐? 이 멘트 최근에 했었는데 너네 약속 한 번 다 지키냐? 뭐 이런 거. 현직 기자 로맨스 정이 묻습니다. 유승준 입국은 거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요거는 국민 정서상 사실 어렵죠. 네. 예. 근데 입국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결국 결과가 그렇게 나왔나요? 예. 경제 활동은 이제 못 하지만 입국은 가능한. 그런가요? 예, 여행 비자. 비자가 그렇게 나온다. 예, 비자가 여행 비자로. 나오긴 하나요?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맞겠다고는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마 입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아예 입국도 안 되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입국할 때 그 뭐라 그러죠? 입국 심사. 입국 심사대에서 막으면은 그쵸. 그거는 이제 반려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 판결은 이제 입국이 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예. 지금 보니까 법적 공방 중이긴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했다가 또 그쪽에 항소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만약에 그거를 못 들어오게끔 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통제를 한다면은 이건 불법인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묘하게 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길티 플레저인 거잖아요. 꼬숩다. 그쵸. 꼬숩다.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와 봐라. 이런 것도 약간 길티 플레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2차례나 승소를 했고 3번째도 이겼는데 법무부의 결정이 아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아직 계속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뭐 허가는 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유승준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고. 수진 씨의 그런 스타가 있나요? 몰락한 스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연예인을 그렇게 또 좋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박효신 씨를 예를 들면 좋아했어서 나무 위키에 논란 적혀 있는 연예인이 있지만 난 이 사람의 음원은 들어야겠다. 잘 안 들어요. 실제로 저는 그 엄격한 기준을. 저는 약간 편집체가 되게 발달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과거에 어떤 불쾌했던 기사나 이미지가 딱 뜨면은 그냥 딱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피하고 최대한 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손절한 음악이든가 작품이 배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굉장히 의심하면서 쳐다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어. 필요도 없는 거죠. 애초에 잘 믿지 않는 거죠. 애초에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네, 잘 없어요. 진짜 인생에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뭐 좋아하는 연예인, 몰락한 나만의 스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로맨스정이랑은 좀 다른 게 로맨스정은 좋아하던 사람이 결국엔 몰락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인과관계가 순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란이거든요. 아, 크레이지 콰이. 네. 아, 아마도 그냥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딨냐. 그 자다 일어나서 운전했다 걸린 거 아닌가요? 2016년에 이제 그 숙취 음주운전이죠. 네. 그 사건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사건 때문에 파보니까 과거에 2차례가 더 있었다. 아하. 해서 결론적으로는 삼지 나오신 네. 건데 2016년이면은 제가 그 전서부터 클래식화의 음악은 듣긴 들었네요. 아무튼 뭐 그때는 클래식화이 들으면서 이 여자 목소리가 호란이라는 것도 뭐 모르긴 했었으니까. 근데 이걸 제가 몰락한 나의 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화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노래 틀고요. 많아요. 네, 네. 방송에서 그런 것이 아마도 옛날부터 클래식화이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호란을 클래식화이. 들게 된 것이 아닐까. 네. 크레이지 콰이 지금 들어도 좋아요, 음악이. 되게 그러니까 세련된 지금 들어도. 제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 뭐 그래도 종종 과거에 나라면 틀었을 텐데 이젠 너는 괘씸해서 안 튼다 하는 음원들이 존재하는데 가수들이 클래식화에는 차마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러고 싶은 왜냐면 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참 이중잣대죠. 네. 이중잣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화의 음악은 좋아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굳이 인간과 예술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주로 결과물이 좋다면 그냥 난 그건 눈 감을 흐린 눈 할래라고 생각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꽂히는 어떤 범죄자들 빼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홍상수 감독 영화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쵸. 사실 이런 걸로 많이 뭐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홍상수 감독은 논란이 되는 게 철저히 사생활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네. 개인과 예술을 분리해서 네. 봐야 되는가. 뭐 음주운전 이런 거는 확실한 법적 처벌 기준이 있고 사회적 무리가 맞지만 바람을 피웠다 이런 거는 이제 간통죄도 폐지됐고 철저히 사생활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 같은 건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또 두 번째 이 스무드인데 이 듀이가 마주친 이 한국형 환대 있죠. 여러분도 뭐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떠세요? 이거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한국형 환대. 그러니까 저도 그 헌법재판소 앞에 있으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길을 건너가면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김밥과 떡과 귤과 이런 거를 막 그냥 나눠주고 서로 각자 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챙겨주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듀이가 이제 느꼈는데 사실 미국인들한테는 어떤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생활 침범 절대 안 하고 네. 뭐 너는 너의 일 뭐 이런 건데 한국은 좀 그런 데서 간섭이 좀 있는 편이고 이게 간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섭.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위선적인 건데 되게 과장된 어떤 이 한국식 환대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인들도 뭐 개인적인 스페이스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스몰톡을 엄청 맞아요. 많이 하고 엘리베이터만 타도 네, 근데 그 스몰톡을 하고 다음날 어디선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면 모른 척 한다면서요. 아 그래요? 철저하게 네, 막 인사 씹고 어제는 막 다른 사람들 있고 이럴 때는 나한테 되게 관심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왔고 뭐 언제 있어 왔고 뭐 무슨 공부해 막 이러놓고 다음 날에
어떤 동네에 있는 길에서 뭐 조깅하다 만나면은 막 갑자기 막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인사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근데 어느 사회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위선과 과잉한데 친절한 척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양상이 다를 뿐. 신드로 씨 이거 좀 좋아하세요? 이런 거? 간섭이나 정? 이 사이에 있는. 이게 나한테 그 내 퍼스널 우악스럽다라고 하죠. 예. 음. 그렇게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에 따라. 그것이 김밥이라면 굿, 오케이. 거기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나와의 정치 성향에 반대라고 해서 나는 당신들이 주는 김밥은 먹지 않겠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해서 훅 들어오는 것이 전단지라면 저는 받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걸 받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나에게 맞아요. 들이대면서 주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네. 느끼면서 그래 확실히 참 그래 초면에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완벽히 오히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게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하게 위선이야. 그러면 나도 그냥 마음 편하게 받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쵸. 그 떡처럼. 다 나눠주는 거고, 막, 그쵸. 뭐, 우리는 미국, 의도가 있는 네.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인도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받는 거죠. 저 사람도 가짜니까 나도 그냥 가짜로 받을 수 있다. 근데 막 실제로 막 너무 한적한 광기, 길을 네, 골목길을 걷는데 막 광기 장착이야. 막 진짜 나한테 관심 있어. 이러면 사람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길에서 그 전도하시면서 물티슈 주시면은 처음에는 뭐 안 주는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냥 말만 시키는 거고 설문조사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딱 가는데 막 억지로 막 물티슈를 받았어. 그럼 가다가 다시 돌아가요. 혹시 2개 줄 수 있나요? 차 청소하고 이럴 때 좋거든요. 좋죠. 그나마 제일 네. 쓸모 있는. 네. 그래요? 어디 교회구나. 여기 저기 골목 건너서 저기 있는데 맞죠? 이러면서 하나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고 가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 이거 또 스무드는 정체성에 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나의 정체성은 좀 어디서 확인하는 편이세요? 나는 역시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를 먹었을 때, 그게 너무 좋을 때, 나는 전라도 베이스가 역시 전라도의 피가 있구나. 흐르는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끼긴 하거든요. 그쪽 지방에 가면은 확실히 내가 입맛이 막 도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정말 정체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딱 그 본능적인 거잖아요, 네, 음식이라는 게. 그쵸. 그 미각이 확 살면서 되게 공감 가는데요? 투진 씨는 네. 어떤 음식인가요? 저도 전라도 쪽이거든요. 저도 전라도랑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경기도 이천 분이셔서 외할머니가 되게 서울 뭐랄까요? 궁중식에 가까운 그런 음식도 좀 있어서 약간 섞이긴 했는데 근데 김치 자체는 젓갈 많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음식 좋아합니다. 네. 전주랑 이천 여기가 섞인 것 같아요. 저는 입맛이. 챈들러님은요? 뭐 지금 일례가 생각나진 않지만 그냥 가끔 지금은 그래도 되게 성숙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가끔 나의 진짜 찐따 모먼트가 나올 때 그래 나의 정체성은 찐따 출신이었지 맞다. 나 중학교 때 좀 찌질했었지 맞다. 어떨 때 느끼세요 그런 거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언제였지? 뭔가 호응을 유도할 때? 호응을 유도? 유도할 때? 네, 뭐 그런 거죠. 예, 네. 뭐 소리 질러 하면은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 거. 맞아요.
우리 다 약간 인프피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인프피들이 그렇죠. 음. 속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네. 막상 하면 어색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표현을 평소에 안 해서 그쵸. 이게 몸에 익지 않은 것 같아요. 혼모노는 어떤 얘기를 할지를 사실상 오락소설 같아가지고. 네. 근데 소재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새로웠어요. 그쵸. 이 몸주로서 이 신령님이 떠나갔을 때 그 오리알이 된 이 처지. 그랬을 그리고 때 한평생 무당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혼주가 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애 몸으로 들어가. 그리고 하필이면 옆집으로. 그리고 걔한테 잘해줘. 네. 야, 내가 너 시켜줄게. 무형문화재 시켜줄게. 무형문화재 시켜줄게. 그걸 보면서 일을 가라. 네. 그리고 결국엔 다시 돌아왔나? 돌아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돌아오지 아니면 진짜 피가 안 났으면 돌아왔을 텐데 피가 났으니까. 자체 광기 장착 아닌가요? 그냥 본인 돌아버린. 자체가 돌아버렸다. 네, 내가 신이다. 본인이 돌아버린.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상태. 그 에너지가 확실히 진짜 강렬한 작품이긴 했습니다. 근데 좀 신령님이 얄궂은 걸 넘어서서 찌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뭐 근데- 쿨하게나 가던지. 근데 저는 오히려 신은 오히려 찌질한 느낌보다 정말 신은 지 멋대로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신이지. 진짜 지 멋대로 하는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제우스 아주 지 멋대로거든요. 진짜 뭐랄까 대의를 위해서 멋진 무언가를 하는 게 신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있어서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구나. 그게 되게 신이구나라는 느낌. 예. 그래서 더 진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네. 저는 이 전에 혼모노 말고 이 전에 작품 뭐였죠? 스무드에서 진짜 많이 공감됐던 게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에서 오는 묘한 불편함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또 되게 겁머외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외관은 한국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거 김치 좋아하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에도 불편함을 약간 느끼고 약간 저는 묘하게 그 외국인들 특유의 그 서양 애들 특유의 그 우월감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네. 외국에 출장 가시고 그러시면 사실은 그런 일 좀 있으시지 않나요? 전 좀 있었거든요. 저는 교환학생 가고 그러면 멕시코에 그때 제가 갔던 데가 이제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곳인데 멕시코로 치면 근데 거기에 이제 캠퍼스가 여러 곳인데 제가 갔던 곳이 할리스코주에 있는 사포판이라는 캠퍼스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그 생태 환경이라든지 도시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대륙이 달라져 버리니까 막 도시 한복판에 막 아름드리 나무를 넘어서 진짜 이거는 거의 그 아바타에 나오는 생명의 나무 아닌가 싶은 막 그런 커다란 나무들이 막 고속도로 옆에 솟아 있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구경을 했죠. 제가 원래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근데 거기서 운전을 하면서 그 제 홈스테이가 하는 집에 그 여자애가 이런 데 도시 처음 나와봐서 되게 신기한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박도 못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은 그런 거 네. 이런 거 없지. 이런 서울에서 도시가 왔다고. 없지.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큰 도시 처음 와봐서 신기한가 봐라고 물어볼 때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받아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기도 그렇고 막 서울에 뭐 전경을 담은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거 틀어줄 수 없고. 그쵸. 네. 근데 그런 시선이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면은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뭐 당연하다는 듯이 영어로 물어본다거나. 예, 뭐 맞아요.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러면은 네. 뭐 재미교포 2세인데도 너 어디 나라에서 왔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한국어
이름을 알려줘도 꼭 이상하게 발음하는 거. 네, 맞아요. 다 영어로 하나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으면 되는데 그런 네. 것들도 있죠. 특히 이 듀이는 그 있잖아요. 바나나라고 하잖아요. 바나나. 겉은 노란데 속은 아, 하얗다고.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셋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좋았는지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순 씨는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저는 순위를 세 개 매겨보자면. 중에서는 혼모노, 음, 스무드, 길티 클럽 이 순서인 것 같아요. 음흠. 네. 챈들러 씨는 저는 혼모노, 길티 클럽, 네, 스무드. 어 저는 길티 클럽, 호모노, 스무드인 어, 음. 것 같습니다. 유독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그런가요? 그 어떤 그런 것 같아. 그 이상한 이 클럽들. 모임과 네. 어떤 이상한 미학 얘기하면서 사람 깔보고 뭐 음. 감독 누구 좋아하세요? 아 저는 허정무나 차범근 감독 좋아합니다. 이러는 거랑 비슷한 아, 약간 거죠. 이기우스럽다. 네. 약간 아, 귀여운 대답인데요? 그렇죠. 네. 음, 뭐 저는 뭐 장밋 고다르 좋아하고요. 막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음. 저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 쟤는 저기까지구나 이런 시선들 좀 어, 받아봤으니까 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네. 네. 감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갈 P.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 역시나 좋아했던 길티클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오영이라는 길티클럽 멤버가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아서 빠는 거잖아요. 오영은 우리의 사랑은 저들의 사랑보다 순도 높다고 했다. 저들은 김곤을 개발지로 삼으려 하지만 우리는 낙원으로 삼지 않느냐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네, 이 문장이 참 재밌으면서 가슴스러워서. 재밌기도 하고 뭔가 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급을 나누려 하고 근데 이 팬들의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쟤는 누구라도 달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쟤보단 내가 더 내가 더 순수야. 좋아해. 내가 진짜야. 뭐 이런 거겠죠. 음, 그다음 저도 여기 예. 하이라이트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것 음. 같아요. 그다음 수진 씨는요? 아, 저는 스무드의 한 문장입니다. 마지막에 그 한국을 거의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던 스태프분이 이제 약간 비꼬면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위험하지는 않던가요? 한국의 사무라이들이 뱀수를 권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잘 받아친 것 같아요. 음. 하도 약간 기상천외하고 무식하다고 느껴지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막 걱정들을 하고 막 무시하니까 음. 나중에 아유 괜찮았어? 막 지나가다가 막 한국의 사무라이가 갑자기 뱀술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진 않았지? 약간 이런 걸 정중한 그러니까요. 버전으로. 근데 이 제프가 제프 쿠스인데 네. 참 이게 뭐 이 작가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라스트 네임 다르면 뭐. 예. 네. 그다음에 챈들러 씨는요? 네. 저도 스무드에서 초반에 그냥 뭐 크게 줄거리랑은 연관되지 않은 문장인데 그 제프의 예술을 두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전 지식 없이도 감상할 수 있고 뭘 안다고 감상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그런 매끈한 세계를 추앙했다. 되게 대중친화적인 작품이라는 것인데 음. 저라면 이 네모치고 나 역시도 그런 네모한 세계를 추앙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을 엄청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고서는 저는 매끈이란 단어를 생각 못 해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매끈이라고 표현하는
할 수 있구나라는 것. 네. 이 지점은 굉장히 좀 새로웠던 처음 보는 문장이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해서 좋았고 세 편을 통틀어서 요 정도 되는 문장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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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주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요? 콘서트에 갔는데 가수가 자꾸 마이크를 넘긴다.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그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내 인생 영화가 있던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마지막 로맨스 정의입니다. 익숙한 일상에 낀 아주 미세한 어긋남.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5점 한번 줄 때 돼서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 5점이 너무 없었어서 이 정도면 5점이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 그러면 권여선 작가의 에세이 오늘 뭐 먹지? 물음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권여선 작가가 처음으로 쓴 음식 관련 산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음식 얘기를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개정판 이전의 제목이고 그게 한번 갈아서 나왔죠. 술꾼들의 바뀌었나요? 모국어. 예. 그걸 바뀐 건가요? 예, 술꾼들의 모국어로 지금은 제목 갈이를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면 맛깔나 보이는데요. 그럼 그 책으로 술꾼들의 모국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술꾼들의 모국어. 그게 개정이라고요? 예, 오늘 뭐 먹지에서 그렇게 바뀌었나 봐요.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또 봐요.